confidence does he have? He does have Højbjerg alongside. Son went himself and scored a screamer! How he hungered for that! Son. Oh! Open at Leicester now. He's played in Son Heung-min, and Son Heung-min completes a hat-trick. No, he doesn't. He doesn't, I'm afraid. The flag's up. Wait for this. Wait for this. When they find out. Joy unconfined. Sixth goal for Spurs. Crazy, just crazy. Beautiful, just beautiful. One of the most likable football.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국내 뜨거운 뉴스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사 전망대 큐 들어갑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무료 서비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본 방송을 같이 진행할 강종태 시사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종태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몇 가지 하고 들어갑시다. 예. 지난주에 우리 공지사항에 우리 서울에 있는 재경 남성 동문들의 그 서남이라고 야유 있지 않습니까? 야유 지난번에 17일 날 갔다 왔고 또 이번에 25일 날 내일 모레 이제 25일 날인데 일요일 날 한국 최대 체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재경 남성 총동창이 한마음 대잔치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드디어 남성인의 축제가 열리는만요. 그 남성 서울에 있는 재경 남성 동문들이 재미있게 25일 날 한 체대에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지난 18일 날 재미있는 축구 소식 하나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님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매니아죠. 그렇죠. 지난 18일 날 잉글랜드 프리미어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기다린 13분 만에 헤드트릭이 나왔어요. 그 경기 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유쾌, 상쾌, 통쾌한 경기였습니다. 계속 9경기 가까이 골이 안 나오는데 그 13분 만에 3골을 터뜨리다니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큰 태풍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요즘 여야가 답답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헤트트릭으로 그냥 모든 걸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경기에서 후반에 투입돼서 헤드트릭은 역사가 처음이랍니다. 대단합니다. 그만큼 우리 손흥민 선수가 국위선양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있어요. 정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치인들은 정말로 반성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이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본 방송은 객관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야를 떠나서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우리 시사평론가도 민주당 성향이지만은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팩트에 의해서 그렇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통방송에 김어준 같이 그런 허잡한 허위 사실 같은 얘기는 한 그런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방송은 어디에 편중된 방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왜 편파 방송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익산 시민들께 한 말씀 드리세요. 이제 우리 익산이 우리 익산시가 이제 호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정서가 민주당 성향이 많으니까 우리 본 방송을 보고 왜 편파적인 방송을 하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본 방송은 비록 유튜브 방송이지만은 공 변호사를 하나 두고 있어요. 김규동 변호사라고. 그렇죠. 전북권에서는 아주 가장 유명한 유명한 변호사인데 김규동 변호사가 우리 본 방송의 고은 변호사예요. 우리 고은 변호사의 그 또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객관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익산에 있는 우리 지인들이나 또 재경에 있는 우리 호남 또 우리 익산 향후이나 많은 지인들 박종환 TV 방송 시사전망대는 객관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고향 익산시에서 제일 큰 축제가 서둥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서둥축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우리 익산시 일원 저쪽 금마에 있는 서동공원 일원에서 3일까지 서동축제를 하는데 이 서동축제를 우리 시민으로서 또 평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평론가로서 평하기 전에 백제문화 하면은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에 연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건데 많은 우리 익산 시민들이 이 백제문화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 유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뭐 우리가 뭐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마한 백제문화는 우리 익산이 본 그 마한 백제문화의 본 고향이지만은 이 최근에 근래에 와서 우리 익산이 백제문화권에 들어간 것은 그 역사 스토리가 있어요. 1992년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말이에요. 임기 말에 3당 합당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총재, 김정필 총재 3당 합당을 해서 그게 나온 것이 백제문화권이에요. 백제문화권. 근데 그때 백제문화권에 부해공주는 들어갔는데 익산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이 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이 안 됐대요. 1992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익산군에 있는 지인들이 서울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익산이 백제문화권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걸 포함시키는 운동 좀 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 익산군 그 당시 익산군에 있는 지인들하고 익산군을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시켜야겠다는 그런 추진 운동을 제가 벌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해에 국정감사까지 나가서 건설부 장관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부였습니다. 문화부 장관한테 우리 익산 출신 강인석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김동용 또 국회의원도 있고 이석현 또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이런 세 분들이 합심으로 도와줬고 또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말이니까 그다음 대통령 선거가 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민주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업으로 또 이게 또 백제문화권에 익산이 포함되는 걸 저희들이 끈질긴 노력과 진념을 다해서 포함시켜서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1993년 6월 15일 날 대통령 공고 떨어지고 건설부 장관 제가 이렇게 휴신도 받아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빛을
바랄 수 있었고. 제가 왜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후에 익산이 백제문화권으로 포함이 돼서 우리 익산시에 박경철 시장 있죠. 그렇죠. 박경철 시장 재임 때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어요.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예. 제가 좀 이제 전직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참 말을 하자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 박경철 전 시장님이요? 예, 아니 이제 박경철 전 시장 그 후에 이제 조한용 시장 때부터 이제 조한용 시장 그다음에 이한수 시장, 박경철 시장, 정은유 시장이죠. 최규정 시장이 하나 빠졌습니다. 최규정 시장은 조한용 시장 남은 임기. 그렇죠. 그 후에 나왔고 이한수 시장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시장 중에서 조한용 시장하고 이한수 시장 때까지만 해도 그 백제문화권에 포함시킨 우리 그 사회단체 백제문화개발사업회 저를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만나면은 참 고맙다고. 익산이 백제문화권으로 포함되는 것은 다 우리 그 추진위원들의 덕분이라고. 이한수 시장 때 상당히 제가 그런 참 뭐라고 할까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후로 박경철 시장 와갖고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됐죠. 근데 이 양반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니까 이 양반이 뭐라고 할까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막 그렇게 일을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한 번 내 전직 시장한테 칭찬 한번 얘기를 들어본 일 없어요. 네, 내 오늘 좀 알겠습니다. 내 오늘 좀 서운해서 정은유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한 번 내가 개인적으로 내 초대를 받은 일 없어요. 뭐 미륵사지 무슨 행사나 금마의 무슨 행사에서 제가 익산 시민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 사람이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백제문화 세계 등재하는데 뒤에서 큰 힘을 보태셨다는 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아니 시장은 내가 30년 전이니까 정은유 시장 30년 전에 행정 공무했을 거야 아마. 행정고시 파스해가지고 과장급이라도 됐나? 내가 이게 익산 백제문화 포함시킬 때 그때 이 사람들 구경도 안 한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동축제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갔고 그렇죠. 또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큰 축제로 이제 서동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서동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김제시의 또 유명한 지평선 축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축제로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30만 가까이 되는 익산시에 전에 돌문화 축제도 있고 여러 유수의 축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한수 시장 시대, 박경철 시장 시대를 거쳐서 정원율 시장 시대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래도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이 서동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동축제는 서동선화의 러브스토리가 그렇죠. 빛의 향연으로 피어오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익산 서동 문화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에 그 화려한 이제 개막이 빛의 향연으로 떠오르면서 이 주최는 익산시 문화관광 산업과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9억 정도가 들어갔고 도비가 이번에 7천만 원이 합쳐서 9억 7천만 원에 약 9억 7천. 약 한 10억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은 서동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서동축제와 무왕천도 의례식이 또 있어요. 근데 익산 시민들은 이 서동축제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왕천도 의례식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12도비를 받아가지고 마한재전위원회에서 따로 주관을 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사평론가 이전에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 행사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납땜을 하듯이 이런 행사를 할 게 아닙니다.
의례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아, 김제가 하는데 익산이 왜 못하겠습니까? 이 행사를 정말 각양각색으로 연구를 하고 많은 여기에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익산시 발전에 축이 될 수 있는 축제 문화가 뭐가 있는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1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평선 축제보다 더 활성화되고 전 세계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포부가 있는 창의적인 축제 문화를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 지평선 축제는 전국 우수 축제로 선정됐어요.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서동 축제는 역사 천년 고도의 역사가 있는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가 있는 축제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근데 이런 행사를 그냥 시 행사로 그치는 이런 시 행정을 문화 행정을 보면은 예. 정말로 이 익산시가 문화를 좀 아는가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예. 한 예로 제가 매년 서동 축제를 가서 보면은 지금 금마 서동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사실 우리 여기 익산시는 이 구도시 신도시가 금마하고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 의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은 접근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방금 우리 시사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축사, 국회의원들 축사, 시장 축사, 시의장 축사, 뭔 축사 한 30분을 거기서 자기들 피하를 해요. 의례적인 행사. 네. 이런 거 말고 정은율 익산시장님 잘 들으세요. 금마에서는 서동공원에서 하는 거 이어서 여기 익산역에서부터 시내권에서 뭐 그 서동 선화공주를 태워서 익산시청까지 시민들이 참여는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서 서동공원에서 그걸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은 서동공원에서 해요. 서동공원에서. 맞습니다. 이 시민들이 뭐 참여 의식도 없고 니들끼리 해라. 10억 예산 들여서 니들끼리 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 시사평론가가 말한 대로 올해는 뭐 이미 다 계획이 짜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내년부터는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익산 시민이 참여는 또 익산 시민 예술인들이 같이 영혼을 담은 그런 서동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익산역 마룡 조형물, 마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하고 왔는데요. 이게 예산이 한 700만 원 들였어요. 예산을 이게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 10월 초에 그거를 철거하기로 했다는데 그 관계자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10월 중순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우리 익산문화관광재단 문진호 대표이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 임기 끝나면은 바로 이 사람 그냥 퇴출시켜야 해요. 익산문화원이 해야 될 행사들을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시민 원성이 많아요. 지금 익산문화관광재단 30억이 넘는 이 예산을 우리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익산시는 익산 실버합창단 단장뿐만이 아니고 익산문화관광재단 이런 은닉돼 있는 단체장들에 대해서 이 선임하고 임명하는 데에서 앞으로 굉장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90%예요. 일단 시민들은 제가 어디 모처에 가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저거 어디서 설치했어 마룡이를 문화관광재단에 했다니까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고 그래서 내가 1년 예산이 30억이 넘는다니까 어르신들이 뒤로 나자빠져요. 그런 실태입니다. 익산시에 그 예산을 이렇게 펑펑 쓰는 이게 헛구멍 예산 참 이걸 바로 잡아 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중앙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두 번째 회의 방문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회의 방문을 했는데 회의 그 순방을 했는데 예. 말이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예, 뭐 외교 참사다, 뭐 조문 참사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큰 마음을 먹고 영부인과 함께 비행기 3개국 순방길에 지난 18일에 출국을 해서 24일까지 순방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캐나다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엘리자베스 영국 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과 이 조문 외교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뉴스 메이커를 비롯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저는 들은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아침 5시 반에 새벽이죠. 출발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3시 이후에 영국을 저기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을 하면서 조문하는 것은 조문 그 행사의 그 책자에 조문 이 기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 날로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당국자들한테 연락을 받았다는데 그걸 안 하는 거 가지고 저는 이거를 꼭 꼬집고 싶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화두가 돼가지고 이게 기냐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질이 삼류점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조금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수석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 외교부의 수장인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그 참모진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고쳐모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양국 혼자 하는 회담이 아니에요. 양국 정상 대표들이 회담하는 것을 회담하기 전에 벌써 발표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회담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일단은 30분의 회담을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인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어요. 30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기도 없는 그냥 즉석에 30분 회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측에서는 약식회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일본 측에서는 간담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간담회든 약식회담이든 태극기가 없든 간에 일본과의 아주 그 안 좋은 그 관계 속에서 33개월, 2년 9개월 만에 그래도 회담을 했다는 사실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회담 내용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강제 인용 배상 문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양국 정상 간의 소통을 계속 하길 원하고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해소되길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 측은 좀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국교 정상화 우호 협력 관계에 의거해서 쉽게 말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그 협정 그걸로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거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가 건전한 관계로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일목요연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 순방에 대한 그 한일 관계 또 한미 관계 또 좀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뭐 국민의 힘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의 의견은 각 나라의 국익을 우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우선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그 조문 유교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씨 민주당 출신이 뭐 또 뭐 탁현미 같은 이런 행정관 행사 뭐 행사를 주는 뭐 의전 비서관인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왔다 이런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탁현민 이렇게 이런 소리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씨 김병주 국회의원 정말로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바이든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회담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이런 배터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해서 또 미국은 또 다음 또 선거 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뭐 48초라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를 전달했고 또 기다리는 또 외교에서는 또 서로 기다려줘야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그 아까 참모들 일단 지적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또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회담이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진실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안 되는 것을 먼저 발표를 하고 되게 잘못이죠. 그 외교에서는 빵점. 서로 상호간에 서로 합력해서 하는 것이 외교인데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 용산 대통령실에 외교난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건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김은혜 그 홍보 수석이 마이크 앞에 딱 트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했는데 김은혜 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야당 국회를 향해서 했다. 나는 이게 그냥 나온 대로 갔어야 되는데 바이든으로 갔어야 되는데 미국이 아닌 정치 평론가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의회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남루한 해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거 그런 건 다 빼겠습니다. 뭐 개지 다 빼고 한미 정상 회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48초 서가지고 대화한 것은 그냥 대화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쳐다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회담이다 뭐다 이런 남루한 얘기는 안 되고요. 미국에 있어서는 저는 빈손 외교 그 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말을 했으면 막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따 뭐 국민의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사과를 할 줄 몰라요. 그거를 변명하고 이 한 고개만 넘으면은 미아리 고개까지 가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 정치는 한 번에 날아가는 이 정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이 이번에 회의 순방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반면 교사 삼아서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 야당도 너무나 트집 잡는 이걸 과대 포장해서 국익에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대정부 21대 국회 가을 대정부 질문도 있었고 국정감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미디 같은 봉숭아 학당의 이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감사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일약 스타덤에 정말 그 변변치 않은 변호사로 봤는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렇죠. 서프라이즈
정치인으로 일약 스타로 올라왔죠. 전두환 대통령 청문위원회 그냥 명패를 던지고. 예.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조금씩은 따라가요. 근데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잘못 가고 있어요. 따라가기는 뭘 따라가? 아니 따라가려고 신용을 내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21대 국회의원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의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가로 열고 닫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타로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 자기 사리사욕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술만 벌려서 떠드는 거예요. 마이크 앞에 놓고. 자, 국회의원에 그 많은 혜택이 있는데 마이크를 끄고 끌 때는 누르고 이거 원숭이도 할 줄 압니다. 국정감사 보면은 어느 시민이 저한테 그래요. 국회의원 놈들이 한다는 게 지가 말할 때는 마이크를 올렸다가 저기서 이 타이밍 있잖아요. 타이밍 꺼지면 마이크 내리고 그때부터 핏대를 올려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국정감사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자, 저도 이제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보고 국정감사를 하는 걸 보고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에서 트집작금 얘기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그렇죠.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국회를 오버랩 시키려고 그걸 막아내려고 별 얘기를 다 해서 트집 잡는 얘기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박종환 우리 진행자께서 잠깐만, 국회의원이 되시면 잠깐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스타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요새 국정감사를 보면 그 정치인들을 보면 확증 편향적인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말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확증 편향적인 정치. 이번 국정감사에 더욱 두드러졌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김의겸 있지 않습니까? 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 아니에요? 참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폭삭의 정권을 뺏겼어요. 김의겸? 김의겸. 부정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 정청래 씨나 이는 그 또 서영규 씨나 고민정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저렇게 국정감사에 나타나고 최고위에서 나타나서 말할수록 우리 국민의힘은 참 야당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서 실언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지금 뭐라고 할까 자기 당의 당대표를 방탄국회에 방패하기로 하고 하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개찐 도찐인데 그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말씀하고 이번에 그 국정감사를 보고 대정부 질문을 보고 저는 항상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상설국회를 열으면은 그때 대정부 질문 같은 그런 질문을 장관 물어다놓고 할 수 있어요. 상설국회를 열으면은 상설국회를 안 열고 꼭 가을 정기국회 때 국회를 열어서 아까 같이 우리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유리한 얘기할 때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핏대를 내서 얘기하고 증인들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또 자기 말만 막 하고 답변할 시간도 안 주고 이는 자기 당착적인 이런 국정감사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도 21대 국회에서 국회 법을 개정해서라도 상설 국회로 나가서 그때그때 일어난 이슈들을 그때 문제를 풀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 시사평론가가 던지겠습니다. 일관된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국무위원은 국회의원들 질문에 정말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건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과
서영교와 이 한동훈 두 사람만의 대화가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당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식으로 법을 집행했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서영교 의원이 한다든지 다른 당의 국회의원이 질문을 할 때 그 삐딱선을 계속 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스타가 돼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시사평론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각도로 봐요. 예. 서영교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분이 나올수록 국민의힘은 더 좋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만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또 이번에 또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요? 예, 국방부 그 예산에서 군인들 팬티 예산, 팬티 예산, 팬티 의복 뭐 군화 이건 서영교 국회의원님 그 국민의힘의 서영교 그 성일종 국회의원이 말했던가 공부 좀 하고 나오시라고 공부 좀 제발 좀 그 삭감은 예산이 삭감이 아니고 다른 데로 아니야 다른 데가 아니라 그 국방부 그 군인들의 그 여러 가지 의료나 그런 뭐 군화나 이런 것을 공개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단가 문제였군요.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서영교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총액 예산도 다 틀려요. 다 틀려.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니 서영교 국회의원 밑에는 보좌관 없어요? 보좌관이 7, 8명 내가 알기로는 7, 8명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얼마가 들어가요. 서영교 의원은 또 최고위원이면서 상당히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똑똑해 개빨이나 똑똑이요? 똑똑한 것이나 무식한 것이지 무식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는 서영교 국회의원이나 그 김의겸 국회의원은 지가 무슨 대변이라고 나와서 따따붙다고 나 정말로 정말로 열받아 버려요.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민주당을 열을 좀 내리시고 저기 하세요. 막 뜨거워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데 민주당을 제가 신랄하게 또 비판했는데 이번엔 또 국민의힘을 또 신랄하게 또 비판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제 막바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비대위의 무효를 가처분 신청이지 않습니까?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막바지로 치닫는 추가 징계 절차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슈맨이 이준석입니다. 37세의 여당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젊은이잖아요. 정말 아까운 인재인데 저는 시사평론가로서 이 인재가 썩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나라에서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는 19일에 성상납 실무자인 장기훈 씨를 재차 소환을 했어요. 4월 19일에 이어서 두 번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기훈 씨는 가세연이죠. 가세연의 그 제보를 또 한 사람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준석 씨를 올가맬 수 있는 증거인멸 교사, 그 다음에 무고죄에 대한 판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두 번째 소환을 한 것 같습니다. 7억 원 투자각서와 관계가 깊습니다. 이 장기훈 씨가. 왜 그러냐? 그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구를 급파를 합니다. 대전으로. 그게 누구냐? 정무실장이었죠. 그 당시에. 김철근. 김철근 씨를 그것도 새벽에 급파를 해서 장기훈 씨를 만나게 하는 거죠. 이게 왜 만났냐? 장기훈 씨가 한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접대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여성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여성을 불렀고
또 여성을 미팅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호실까지 앞에까지 그 여성을 데려다 줘. 아니 그건 경찰 조사에서. 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인 것이지. 이게 장기훈 씨가 그렇게 진술했다니까요.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사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팩트 나온 얘기만 합시다. 그래서 이준석이 장기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팩트예요. 이거는 김철근 씨를 만났다는 거죠. 만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장기훈 씨와 김철근 씨의 의견이 틀려요. 예.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틀리냐? 장기훈 씨 주장은 7억 투자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짓 허위로 써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확인서를 거짓으로 써줬다. 이렇고 김철근 정무실장 말은 7억 투자 각서는 선의로 써준 것이고 그 투자 각서와 이준석 성상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찰 조사를 1차 경찰 조사를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 조사를 받고 또 이제 28일 날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법부에서 정치적으로 일을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에서 이러한 일을 과도하게 정치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그 윤리가 있고 정치는 정치의 윤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법부에 맡긴 자체가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잘못됐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28일 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은 이제 이게 정진석 비대위는 또 이제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물러가고 주호영 원내 대표 이제 체제로 가서 다시 또 이제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단이 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9월 28일 날 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죠. 그거 문제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한 것 같이 이준석 당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대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처분 신청 이거 그 처리하고 새로운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국정선거는 1년 6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때 제3의 당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준석을 좀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일단 2013년 7월 8월에 두 번의 성접대건 이거는 공소시효 소멸로 해서 알센 수재 혐의하고 이제 안전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성매매 건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알선 수재는 7년이에요. 그래서 성매매, 알선 수재 건은 공소시효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5년 추석 선물인데 추석이 그것도 그 9월 26일이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알선 수재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게 선물이 도착한 날로 봐야 하기 때문에 23일에서 25일로 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약에 선물을 23일 날 받았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에요. 오늘 끝나기 때문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 검찰 조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포괄 일제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어서 그걸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이번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고죄, 예? 네. 증거인멸교사 요게 두 개가 계속 수사가 진행 도중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8일 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임시로 회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이를 제명을 한다 이런 문제도 이거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당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요게 가정하겠죠. 상당히 그 전에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참 뭐 윤석열 그 정부가 탄생한 지가 이제 100일 좀 넘었는데 참 여러 가지 지금 그 고역을 지금 겪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집권당의 이 혼란을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이건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에서 이번 사법부의 황정수 판사가 지난번에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인용을 했죠.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분 인용을 했죠. 이번에도 황정수 그 판사가 이번에도 다시 맡았어요. 다시 맡았는데 황정수 그 판사님께 제가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에서 너무나 이렇게 정당에 한 정당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로 국가의 국익을 위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 누가 봤을 때도 정말로 제대로 된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그렇죠. 그 증명을 하는 것이고 검사는 뭡니까 그 증거로 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사법부에서 황정수 판사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0월 1일에서 10월 3일 우리 고장 소동 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소동 문화의 백제 문화의 러브 스토리, 이 소동 문화의 소동 축제를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